분들 보면 크게 뭐 구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구조를 탁탁탁 해서 시간대별로 뭐 장편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구조를 중요하게 해서 그 다음에 사건 캐릭터를 배치하고 진행하고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캐릭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캐릭터와 캐릭터들 등장시키고 사건이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드시는 분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들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서 감독님은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혹시 제가 말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글을 쓰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제가 먼저 글을 쓰고 싶었던 이유가 캐릭터에 집중해서 쓰는 글이 너무 재밌었고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멋있었고 그리고 그게 행복해 보였어요. 어떤 캐릭터의 삶에 들어가서 그 여정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몰입이고. 근데 그게 저랑 안 맞더라고요. 아,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그게 좋아서 들어왔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써지지도 않고 한 편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제가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캐릭터 그래서 너무 어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해서 그냥 뚝딱 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뭐 완성도가 떨어지든 말든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어떤 세계로 들어가서 살다 나오는 것 같은 너무 행복한 경험처럼 보여 가지고. 근데 그게 저랑 안 맞았어요. 근데 쓰고는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써지는 기간 동안에 그냥 재미있는 거 보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 재미있는 거 봤던 게 추리소설들이었어요. 뭐 추리소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 앞에 모든 것들이 단서이고 뒤에 모든 것들이 해결이고 이렇게 완벽하게 짜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제가 현실에서는 그 정리정돈이 그렇게 막 잘 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야기에서 그렇게 깔끔하게 딱딱딱 정리됐을 때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써보자 해서 써지는 게 그 단편 소설들이었고 이제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감정들, 남한테 말하기 부끄러웠던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하고 싶지만 너무 사소해서 아무도 안 들어줄 것 같은 감정들도 들어가고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추리소설의 어떤 그 구성력이랑 뭐 나의 감정을 전하고 싶다,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뭐 이런 거랑 그리고 이제 주제적 아이러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써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추리소설을 죄송해요. 제가 여쭤봐도 음, 될까요? 추리소설을 많이 보면 구성량이 키워지나요? 아 이것도 좀 나눠지는데 보통 추리소설이라고 하는데 이 추리소설 안에 이제 또 미스테리 소설이랑 사이파 일본식 사이파 미스테리 소설이 또 나눠지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거는 뭐 퍼즐을 풀고 이런 게 아니라 코난 도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이파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이파이요? 사회파 사회파. 사회적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사회적 문제가 원인이었던 뭐 음, 그런 식의. 네. 그래서 사실은 어, 완벽한 전통적 추리소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주제가 되게 강화되어 있는 쪽에 추리소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제가 그걸 또 좋아하고 음, 음,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다가 퍼즐을 풀다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사회적 어떤 환경, 반성해야 될 어떤 문제들 이렇게 이제 추리소설하고 주제적 면들이 합쳐지는 포인트가 재밌더라고요. 저는 좀 이 말 대답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저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구성부터 시작하고요. 네. 단편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하루 이틀 만에 나올 정도로 아이러니를 발견하는 게 어렵지 음, 음. 아이러니를 발견하면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나올 정도로 정말 아이러니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장편으로 넘어가서부터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안 되나 했더니 다들 그 황금의 비법인 그 구성 포인트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성 포인트를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봤는데 이해가 안 구성 돼서 포인트는 이제 그 고양이는 구해라 거기에 나오는 네네네. 네. 그게 또 세부적으로 나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틀을 그 세부적인 틀에
맞추는 것도 좀 힘들기도 했고 이 틀의 정확한 목표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틀을 좀 더 단순화해서 저는 4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있는 건데 좀 단순화시켜서 4개로 나눈 다음에 그 4개마다의 의미가 뭔지를 따로 정리해서 이론을 따로 만들었어요. 네 개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4개 파트죠. 기승전결. 네. 그냥 기승전결로 나누자. 너무 복잡하다. 12개, 7개 이렇게 나누는 게 복잡하니까 기승전결로 나누고 기승전결에서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되는 일들만 적어서 완성을 시키자라고 했고 그렇게 했더니 좀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오래 쓰는 걸 또 체력도 힘들고 해서 잘 못하는데 빨리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되는구나. 아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니구나. 하루에 보통 몇 시간씩 쓰세요? 뭐 아까 이제 매일 쓴다고는 안 하셨는데 한번 딱 작업을 하시면은 그날 작업이 정말 그 저 잠을 꼭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12시간 이하로만 쓰는 것 같아요. 음, 너무너무 잘 써져도 12시간 이하로만 쓰고 12시간을 쓰신 경우가 있어요? 쭉 앉아서 쓰진 않았을 텐데 아마 아마 집중이 되면 그 정도는 할 것 같아요. 너무 신나죠. 뭘 써야 될지 그게 너무 신나더라고요. 이렇게 이 딱 정해져서 뭘 써야 될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냥 앉아서 못 써야 되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 그게 12시간이 힘들 텐데 뭘 써야 되는지 아는 상태에서 12시간이면은 사실은 12시간도 아니고 20시간도 해도 사실은 기쁘죠? 재밌고. 너무 네. 행복한 일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몸이 망가지는 걸 알고 있으니까 못 하는 거고. 그 쓸 때는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인데 그냥 일반 뭐라고 하죠? 뭐 프로그램을 쓰시는지 아니면은 뭐 녹음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럴 텐데 그냥 타이핑으로. 제가 얼마 전에 그 도파민 관련된 책을 봤거든요. 네. 제가 알아냈어요. 제가 왜 이상한 짓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글을 쓸 때 제가 한두 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10편 넘게 썼는데 프로세스 검색부터 해요. 이 작품을 위해서 나는 어떤 프로세서를 할까? 어떤 프로세서를 쓸까? 뭐 한글, 구글, 스크리브너, 그냥 일반 메모장,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한글도 지원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싹 다 다운받아서 하나씩 다 테스트해보고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는가 없는가 다 보고 거의 그 작업을 거의 지금은 안 하는데 거의 3, 4일 동안 했어요. 미친놈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의 프로세스, 네, 그 프로세스를 찾는 거죠. 나한테 잘 맞는 거를. 많은 걸 찾고 네. 싶어서 하고 그다음부터는 펜과 종이를 다 버렸다가 다시 다 사 모으고 펜을 썼다가 볼펜을 썼다가 만년필을 썼다가 근데 저는 그게 제가 글을 쓰기 싫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글을 쓰기 싫어서가 아니고 왜냐면 글을 쓰기 싫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본능적으로 있었나 봐요.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방법을 본능적으로 매번 바꿔요. 그래서 매번 글 쓰는 장소도 다르고 쓰는 종이도 다르고 A4 용지에 쓸 때도 있고 종이에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도파민을 발전시키는 방법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엑셀로 쓸 때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때도 있고 엑셀로 그 사건별로 네네네네 트리트먼트처럼 네. 네네 거기 함수 활용해 가지고 뭐 랜덤 배열도 해보고 스크립트 스크립트도 네, 활용할 수 네. 있거든요. 구글 문서 하면 그 코딩처럼 그것도 해보고 그래서 난 이 차 너무 시간도 아깝고 안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이걸 계속 하지?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글 쓰는 행위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상한 짓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럼 글을 쓸 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쓰고 있지만 그, 지금 뭘로 쓰고 계세요? 어제 스크리브너 다시 체크해 보다가 너무 복잡해서 다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글 문서로 음. 하고 있고 구글 문서가 공유하면서 창작할 때는 많은 대안을 검토해 봤는데 절대로 구글 문서를 넘어설 수 있는 건 없고 네, 누구나 앞으로도 할 수 없을 것 있으니까. 같아요. 네, 누구나 다 쓸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싱크가 너무 잘 맞고 오류도 거의 안 나서 스크립보다는 오류가 조금씩 나요. 오류가 나고 공유할 때 너무 불편하고 맞아요. 그리고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거만 아무튼 그 결과는 그거예요. 아, 장소를 바꾸든 뭐를 바꾸든 그냥 바꾸면 순간적인 도파민으로 글 쓰는 게 즐거워지는구나. 그것만 알아냈고 완벽한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 건 세상에 없구나. 라는 걸 지금은 이제 파악한 상태인데 구글 문서가 완벽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도구를 찾아 헤맸지만 그런 도구는 응, 존재하지 않고 응. 그래도 굳이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구글 문서가 이제 협업하기에 가장 효율적이라서 계속 지금은 쓰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 그 스크립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요? 그러니까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특정 글자들의 모두 색깔을 칠한다거나 아, 뭐 예를 들면은 더 복잡한 작업도 할 수 있고 어떤 글자의 개수만 어떤 등장인물이 한 대사만 모아서 본다던가 아, 뭐 그거를 기능을 자기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호기심이 많은 저한테는 매우 좋은. 글감을 찾는 소재를 찾는 노하우가 아니면 습관 같은 게 있으세요? 아이러니가 담긴 에피소드나 대사는 다 재밌게 생각하고 저장을 해놓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특이한 사건, 뭐 누가 길을 걸어가다가 고드름에 벼락을 3번 연속으로 맞았다. 뭐 특이한 사건이잖아요. 네. 쓰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아요. 근데 아이러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집착일 수도 있는데 아이러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나리오에서 아이러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아이러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는 그게 없으면 제가 끝을 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차피 아이러니를 발견해야 끝나거든요. 예를 들면 어차피 아이러니를 나중에 발견하려고 해요. 이야기를 좋은 소재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도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대요라고 안 끝내려면 이게 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러니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이 아이러니가 뭔지 모르다가 아이러니가 땅 부딪히는 순간이 절정이 되고 그 아이러니를 모르는 순간들이 전개가 되고 그 아이러니가 땅 부딪혔을 때 선택하면 결말이 되고 이제 아이러니 하나만으로 이제 이 선을 탈 수가 있는데 그게 혹시 그냥 특이하다라고 해서 접근해 보면 그러면 어떻게 풀지? 사건의 나열만 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아이러니 발견해야 되니까 이러지 말고 그냥 애초에 아이러니가 담아져 있는 풀 패키지만 아이디어로 저장을 해두자라고 해서 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예를 들면 뭐 상업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상업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그럴 때도 어차피 소재만 주어졌을 때 그 소재에서 아이러니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과정이 좀 힘들어서 그냥 제가 발견해서 긁어 모을 수 있을 때는 아이러니가 담긴 것만. 그러면 아이러니가 담긴 소재들을 찾는 노하우가 있나요? 이거는 음, 기밀인가요? 그러니까 방금도 저는 아이러니가 있었거든요. 그 아까 그 유학 시절 이야기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이 아이러니로 그 장편으로 가려면 이 아이러니로만은 할 수 없겠지만 어 방금 그거보다 되게 좋은 단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음, 뭐 기획이 만약에 된다면은 한 달 정도면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그런 순간에요. 거예요. 네. 어. 이거는 만들 수 있는 한 달 정도만 하면 만들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 있고 좋은 주제가 담긴 어떤 사람의 소중한 경험이 담긴 이야기다. 물론 내 경험이 아니니까 나는 만들지 않겠지만, 어, 아무튼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 넓고 좋은 환경, 심지어 모국에서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어떤 더 안 좋은 환경에서의 그렇죠. 행복감을 그리워한다는 게, 전 그게 되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어, 언어도 외국어고 그 불편한 것들이 많은 상황인데 왜 나는 해볼 줄 모르고 지내고 있는지 그게 되게 지금 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를 더 가면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거기서 행복했던 이유가. 그쵸. 그러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음, 사람의 행복은 무엇이 중요한가? 적어도 나에게는 혹은 이 나이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라는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아이러니까지만 봤지만 사실은 아이러니 조금만 펼쳐보면 주제도 나오고 엔딩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진짜 무슨 그 과일 같네요. 음, 이거 이 안에는 반드시 맛있는 게 있어. 까보면 당연히 있고. 그러면 감독님은 아이러니 소재를 항상 주변에서 그냥 계속 찾는 것으로 네네. 이야기를 하면서 혹은 보면서 들으면서 네네네. 거기서 항상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 흥미롭다는 게 아이러니가 들어있을 때 흥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애초에 그거에서 음, 흥미를 음. 느끼고 특이한 사건, 잔인한 어떤 행동, 뭐 우연, 네. 행운에는 전혀 관심이 안 생겨요. 맞아요.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특별한 사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그게 이야기로 들으면 되게 평면적으로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되게 평면적으로 보여서 그냥 아무리 잔인하거나 그런 사건들도 그냥 영화 안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아이러니가 연결고리를 가장 크게 만들어준 변곡점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음,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짜 하나. 그래서 평소에 그 연습을 2개밖에 안 해요. 뭐 영화 볼 때마다 연습하거든요. 이 영화의 아이러니는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억지로라도 찾아내요. 억지로라도. 사실 만든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몰라도 스토리라는 형식으로 돼 있으면 아이러니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 찾아내고, 그럼 모든 영화에는 아이러니가 있다고 모든 좋은 영화는 아이러니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네. 안,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제가 스스로 명명을 하고 나서 스스로 실험을 해봤어요. 이 실험은 다른 것도 해봤었는데, 제가 그 4단계로 단순화된 시나리오 그거 네네. 스스로 정리를 기승전결. 해본 다음에 네. 이게 맞나 보자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는 모든 영화들을 그렇게 분석해서 다시 봤고, 아이러니 같은 경우도 어 이게 아이러니가 너무 중요한 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어떤 영화를 한 줄로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잖아요. 로그라인을 말하죠. 그쵸? 네. 그럼 보통 너무 힘들어요. 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겪었어. 흥미로운 음, 사건을 겪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러니를 담아서 말하면 이게 되게 정돈돼 있으면서 핵심적이고 주제가 담겨 있으면서 캐릭터까지 드러나는 굉장히 좋은 로그라인이 돼요. 혹시 그거 LC를 하나 들어줄 수 있어요? 뭐 근데 조스일 수도 있고 뭐 어디 보자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 타이타닉. 자, 타이타닉. 다 전 국민이 아는 거니까. 아니면 자, 다른 아까 거 하셔도 되고. 제가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자, 지금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타이타닉? 잠깐만요. 아니면 생각나는 어떤 것도 괜찮아요. 다른 것도. 저 같은 경우는 로그라인을 할 때 그냥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어떤 주인공이 무엇을 음, 원하고 어떤 행동을 그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그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된다라고 약간은 자기적이지만 좀 긴 음. 형태의 한 문장을 만드는 걸 저는 연습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줄거리는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게 정석이라고 알고 있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안 맞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를 발견하고 난 진짜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아이러니 하나로 다 해결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로 로그라인까지 만들자 생각했고 사실 아이러니로 만든 로그라인은 뭐 이제 뭐, 기획사나 제작사나 뭐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용도가 아니고 그쵸, 제가 쓸 그쵸. 때 필요한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방금 기억이 났어요. 하나가 영화 기생충 로그라인을 말하라고 하면 이제 말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한 문장으로 아이러니를 담아서 말하면 기생충이 기생충을 만나다예요. 아,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기생충이란 무엇인가? 기생충을 일단 만들어야 되죠. 기생충이
기생충이 들어오는 과정, 기생충이 되는 과정, 기생충이 된 과정, 그런데 기생충을 만난 과정, 이 둘이 전투에서 결말이 나는 과정. 이게 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시면 처음 봤어요, 지금. 저도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거의 기생충이 기생충을 만난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아이러니 제일 부딪히는 아이디어가 뭐냐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영화 속의 아이러니가 사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제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고 만약에 그게 봉준호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게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 아이러니를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정리를 해야지 이게 내가 영화를 봤다라는 느낌이 나서 그렇게 한 거고 전 기생충이 기생충을 만나다가 되게 정확한 저에게서는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누구 집에 들어가서 아무튼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다가 또 막혀요. 그럼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신분 사회인데 계급 사회인데 그래서 이제 신분을 올라가야 돼서 높은 층에 사는 집에 이렇게 빌붙어서 사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뭔가 살인 사건에 휘말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럼 이걸로 써봐라고 했을 때 저는 못 써요. 맞아. 이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 왜냐면은 길이 없잖아.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아니고 그냥 사건들이 나열이 되면은 그쵸, 그쵸. 이렇게도 될 수도 저렇게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각각의 사건들이 가면서 색깔들이 다 바뀌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그쵸, 그쵸. 뭘 하고 싶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라고가 되는데 기생충을 만나다 하면은 또 확 다가오네요. 그쵸. 주제가 담기잖아요. 주제도 네, 담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연습을 많이 했고 항상 하고 있고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아이러니로 한 문장을 만드는 연습해봐야겠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어, 왜냐면 이 영화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하면 진짜 어려운데 근데 그렇게 돼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이 남자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핵심이 만약에 그 핵심에 집중할 수가 있어. 주인공이 남자로 될 수도 있고 여자로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아무 그것보다 상관이 근데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방금 말했던 기생충을 만나다라고 하면은 기생충을 만들어야 되고 그 또 다른 기생충을 만들어야 돼. 그쵸, 그리고 그 기생충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쵸.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색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도 그런 것을 이제 부합하는 맞춰서, 방식으로 그쵸. 거기에 이제 좀 더 상황에 맞춰서 거기를 어떤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거나 뭐 줄이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대박인데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에 집중을 했다면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캐릭터 때문에 쓴 건데요 하면서 못 바꾸는데 굉장히 유동적이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 오히려 독립 영화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원하는 연출을 하기가 되게 어렵고 환경도 계속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그리고 현장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맞아, 맞아. 거기에서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요소고 중요한 요소인데 이렇게 계속 가져가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음, 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드니까 만들어야 했어요. 어떻게 나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한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나의 연료는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하니까 끝까지 쓸 수 있었나? 해보니까 나오는 공통점이 그거였고 해놓고 보니까 약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약간 대중성이 있다. 약간 그 이론이 아니잖아요. 감각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배우기도 쉽고 약간 설명하기도 쉽고. 계속 연습하는 것도 재밌고. 네네. 근데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연습을 안 하면은 이게 잘 안 떠오르는데 억지로 만든 연습을 하면 웬만하면 다 나오더라고요.